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8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한 주일 동안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던가 실적 발표 일정, 또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추천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은 정말 좋았고요. 이번 주, 한 주일 동안도 이어지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경제지표 발표 같은 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월 초는 좀 지났고요. 이제 월 중반으로 또 가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들은 지난주에 발표들을 다 했고, 대선도 이제 미국 대선도 마무리되었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선 확정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나 불복을 지속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정해졌는데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악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서 뭔가 노이즈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난주에 이제 큰 불을 하나 껐죠.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하향 논란에 대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하나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좀 남은 11월 뭔가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항상 12월 달이 되면은 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와요. 대주주 요건 하향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주주명부에 등재되기를 꺼리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이 12월 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11월 달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9일 월요일 날 10월 수출입 무역 수지 발표가 있고요. 근데 이미 다 11월 1일 날 어느 정도 발표를 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수출입이 괜찮다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딩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0일 화요일 날이 좀 중요하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라인펀드 관련해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라인펀드 관련해서 지금 묶여있는 증권사가 신한금융투자, 또 대신증권, KB증권 이런 증권사들이 좀 묶여 있는데 그런 증권사들에서는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지표도 있어요. 중국의 물가지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1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또 중국 시장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수요일 드디어 대망의 중국 광군제가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11월 초에 최대 쇼핑 시즌이죠. 중국도 이제 11일 수요일 광군제가 열리기 때문에 중국에서 과연 소비 판매가 얼마나 호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12일부터 또 뉴스로 나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12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각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투자로 수익을 벌기 위해서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잘 구경하면서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나오면 역시 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꼭 떨어지는 것만 아니고요. 또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하면 되는 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경제지표 발표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실적들도 계속 발표를 하죠. 이제 9일 월요일 LG 실적 발표합니다. LG LG전자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미 주요 자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10일 화요일 날은 네오위즈, 파라다이스, 제주항공,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11일 수요일 날은 게임주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가 몰려 있어요. 위메이드, 넷마블,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11일 날은 이제 게임주들의 실적과 함께 뭐 게임 테마가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2일 날 삼성생명, 뭐 신세계 실적 발표가 있고요. 13일 날 NHN, 하나생명, 키움증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게 증권업종. 증권업종의 거래대금이 지금 뭐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7, 8월 달에 9월 달 초반부까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좀 괜찮게 발표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거래대금이 그래도 지금 계속 1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는 또다시.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시장은 지수는 보시면요. 지금 2416포인트인데 한 2360포인트대가 지금 뭐 각종 이평선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에서 잘 버텨만 준다면 골든크로스 가능성이 있죠. 이평선 정배열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구간에서 2400포인트대에서 좀 잘 버텨주는지, 그때 이제 양호하게만 버텨준다면 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돌발 악재만 제가 봤을 때 나오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이제는 또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10월의 고점은 넘겼단 말이에요. 10월의 고점은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 시도, 악재들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식을 좀 모아나가는 단계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목들 보시면요. 자, LG전자 제가 또 오랜만에 말씀드릴게요. LG전자는 제가 10월 8일 날 실적 발표와 함께 당분간은 보지 말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그래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 9,590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부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점들이 8, 9, 10월 달에 상당히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10월 달부터는 좀 주춤거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도 이제 좀 마무리 국면이죠. 한 84,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지지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TV 등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TV 시청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밖에를 외출을 좀 자제해야 되고, 아무리 뭐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아무리 뭐 두 자릿수라고 해도 두 자릿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TV를 보거나 이런 수요는 좀 증가될 수 있고, 뭐 컴퓨터라던가 모니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수요 증가, 또 건강, 위생 관련된 가전제품들도 성장이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스타일러스라든가 이쪽에서도 지금 LG전자 스타일러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을 해봤을 때 84,000원 손절선으로 해서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평선들이 역시 또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10만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LG전자 모아 나가자 그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릴게요. 한국금융지주. 앞서서 제가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키움증권 실적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들 드렸고,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상장 수혜의 기대를 받고 있죠. 카카오뱅크의 자회사 지분을 포함해서 3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사실은 이제 좋았었는데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신규주에 대한 기대감이 9월 달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후에 이제 좀 주춤 걸었습니다. 근데 역시 또 조정은 마무리 국면이죠. 방향성 다시 한번 좀 탐색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68,000원 정도 11월 달 저점 라인 손절선으로 설정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인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한국금융지주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